자, 그 송대 도시의 이제 발달을 볼게요. 자, 송대 이제 도시의 발달 원인은 그 원거리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물산의 집산지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특산적 수공업의 집산지, 집중지, 도시의 생업기업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송대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앞에 언급한 것들을 이제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도시가 발달되고, 그리고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서 이제 원거리 산업이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물자의 집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특산물들을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특산물의 어떤 중심 도시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그리고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고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또 도시에 많이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당대 도시의 어떤 성격을 보면 이제 송대 도시와 당나라 도시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도시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 강해요. 근데 송나라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송대 도시는 항상 그 도시의 배후 도시가 같이 경제적 배후지가 같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수도였던 북송시대 때 번주라든지, 그 다음에 남송시대 때 항주가 되게 경제 중심지, 교통의 요지였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당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방자로 운영된 시방제. 시방제가 뭐냐 하면요.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안에는 동시서씨, 그 다음에 이제 나강에는 동시석시 불시인가? 세 개. 이렇게 이거 시장을 모두 개설한 게 아니라 딱 지정된 간설시장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장안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동시와 서시도 운영이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당나라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방제거든요. 방제는 뭐냐면 이 도시 내부에 이제 가로를 위해서 구획되고 그 도시민을 폐쇄적인 방해에 의해서 규제한 제도인데, 되게 이제 그 방은 얇은 담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담은 그 안에 그 방문이라 해갖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방마다 이제 뭐냐면 직업별, 신분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 방제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방문은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뭐 밤 11시나 12시에 닫아버려. 그래서 4시, 5시에 다시 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폐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 운영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관련시켜 보면 대표적인 게 신라방 같은 거 있죠. 신라방. 신라방은 변방이라고 하거든. 당나라는 이제 이민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민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원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방으로서 이제 기획을 해갖고 관리를 했는데, 이게 변방이에요, 변방. 그리고 신라인들이 살고 있는 변방을 뭐라고 하냐면 신라방이라고 했어요. 신라방. 그래서 거기에 자치적으로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번장도 임명하고, 이런 제도를 이제 뒀다. 원나라도 계승했죠. 이런 방법을. 자, 하여튼 이 당대 도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냐면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송대에 두면서 이제 그 경우가 시방제가 무너지게 되죠. 시방제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간시를 중심한 시제가 무너지게 되긴 뭐냐면 도시 성읍밖에 초시가 아니에요. 번성이 돼. 초시. 예. 그래갖고 이제 간의 허가 없이, 그러니까 시에서 일하면 이제 시방에 들어가면 동시서시에 들어가면 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받기가 힘드니까 도시 성 밖에 조그만 시장들이 형성돼. 이것을 초시라고 해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을 초시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초시는 도시의 성곽이나 교통의 요지에 노점상들을 이제 초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도시 초시가 점점 커지면서 뭐냐면 진시가 돼요. 그리고 진시에서 더 커지면 현이 돼. 그러니까 승격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점점 커지는데, 초시가. 근데 이 초시가 이런 그 분위기가 도시 안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성 밖의 초시인데
이제 성 안까지 초시화가 이루어져. 당말 송출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시 안 전체가 완전히 뭐가 됐다? 상업구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상업구역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제가 어떻게 돼서 붕괴될 수밖에 없고 방해구역도 붕괴되죠. 예전에는 담장을 쳐놓고 그 방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야간 통행하고 금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붕괴돼요. 물론 이제 사는 곳에다가 계층별로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구역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방을 쳐놓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경제가 발달되고 또 이 경제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서민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문화의 주도권 항상 돈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그다음 돈 있는 사람 서민들이었어. 그래서 이 서민들에 위한 어떤 문화들이 발달되고 유흥업소들이 발달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이 유흥업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뭐냐면 번화가 와시라고 해요. 와시. 예. 그래서 지금도 신촌, 홍대, 대학로 가보면 있죠. 이게 다 오늘날 그 송대 뭐가 되는 거야? 와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가보면 일단 요집집도 있고요. 그다음 구란이라는 곳이 있어. 구란은 뭐냐면 송나라 때 보면 이제 사라는 유행가도 있고 그다음 인형극, 작극 이런 공연, 만담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을 이제 연극하는 곳을 구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로 자체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학로 자체가 와시가 되는 거고 대학로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연극 극장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구란이라고 있죠. 예, 이걸 구란이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이런 와시나 구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표현이 됐냐면 청명상화도라는 것에 표현됐다. 청명상화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도자가 붙으니까 당연히 그림이겠죠. 그래갖고 그 당시 청명절의 그 모습들 변경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북송에 쓰였던 개봉의 청명절의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 청명상화도예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 형식의 그림인데 길이가 몇 미터 돼? 100m가 넘어요. 쭉 피면. 그래서 거기에 뭐 주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다 그려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그 청명상화도가 이제 그려졌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뭐냐 동경몽화론이라는 책 있어요. 동경몽화론. 그래서 동경몽화론이라는 그 있는데 이 동경몽화론도 그 당시 개봉의 모습들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명상화도하고 동경모화로, 네, 동경모화로 같은 게인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청명상화도, 동경모화로. 그래서 동경은 어디를 뜻하냐면 이건 동경모화로는 왜 썼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정강에 나는 계기로 해갖고 쫓겨난 이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살았던 곳을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남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항주도 그 당시 남경이라고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다 해서 요 당시 변주, 개봉을 동경이라고 했어요. 동경은 그 개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도시의 종류를 이제 보면요. 도시의 종류를 보면요. 자, 도시의 종류 보면 이제 초시가 아까 발달해서 진시가 되고 현이 더 성장됐다고 했죠. 그래서 초시, 촌시가 이제 발달해서 상업도시로 발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의 묘시 같은 거 있는데 토지시, 도교, 뭐 불교, 제례를 부서해서 개최된 제시 같은 것도 있었고 시장이 있었고 그다음 지역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약시, 약재 시장 있죠. 그다음에 항시, 해남도에 이제 발달이 됐고 잠시는 뭐예요? 비단과 관련돼 갖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저와 같이 반농촌 도시의 신의, 점, 보, 곡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부분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죠. 자, 284페이지인가? 네, 제가 이제 찾았긴 했는데 아유. 글씨를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네요. 이게 몇 페이지야? 문제가 이게 284페이지 아닌데? 잠깐만요. 280페이지네요.
280페이지. 자, 그 10번 문제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그 말을 각각 써보고 송대 나의 변화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가와 나는 일단 뭐가 돼요? 상업의 원칙적 시한을 허가는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을 통제하는 방제가 있죠. 시방제죠. 시방제는 당나라 도시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방제라는데 똑같은 말. 도시 지역은 방제가 되는 거고, 이는 이제 농촌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변화상을 이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방제, 나의 변화상을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송 이전에, 잠깐, 이게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행의 변화상을 지금 적어놨거든요. 잘못 적었어요. 좀 곤치세요. 네. 그래서 방이라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그 담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방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통행 금지를 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 야간 통행 금지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방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초시가 확산되면 방제가 붕괴됐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초시가 확산돼서 방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건 행을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배경은 그 당시 이제 그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농업 생산 증가, 인구의 폭발적 증가, 그 다음에 원격지 무역의 발달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288페이지. 어, 34번 문제 볼게요. 34번 문제 보면, 자, 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송나라의 문화적 성격을 말해보고, 니은의 사족 가치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성내 각처에서 종합 연회 시설인 와자, 또 와사가 형성됐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영국 공영자인 구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볼 수 있어요? 서민 문화가 발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 가요나 그 다음에 연극, 작극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경몽화록, 내가 노라고 얘기했나요? 저번에? 록. 네, 동경몽화록과 록이나 그 다음에 장택당이 그린 뭐가 있냐? 청명상화도 꼭 외워두세요. 동경몽화록과 청명상화도. 네, 그래서 그 당시 개봉의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동경몽화론이 이제 남송의 맹원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맹원원, 맞아. 맹원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 사람이 북소에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남성에 올 때 변경의 산업과 민간의 풍속들을 기술한 책인데 그 당시에 사육 가치가 상당히 있다. 이 청명상화도와 동경몽화론은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또 이 사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사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진 뭐 송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2차 사조죠? 그래서 좀 사조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만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모습도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어떤 중요한 사조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려 도경하고 비슷한 책이야. 고려 도경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시냐면, 264페이지, 22번 문제 볼까요? 264페이지 2번 문제, 22번.
자, 여기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가의 역할 차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송나라 때 기역의 변화를, 내용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변화를 디귿과 관련시켜서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동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의 동업종포는 행을 줬어요. 행. 그래서 이제 행 같은 경우에는 그 송나라도 있었고 당나라도 있었어요. 작은 언제 생겼죠? 작은 송에 생긴 거죠. 송업조합은. 행은 근데 당나라 때인데, 행은 당나라 때는 시대 관리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점권을. 근데 송나라 때 들어가면 이 독점권이 무너지게 되고 단순히 동업자의 조합 기능만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송나라, 당나라 때 그 행위라는 것은 동업자 조합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대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길드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송대에서는 동업조합적인 어떤 성격이 있지만, 이 한수의 이제 독점권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순수의 이제 동업적 조합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엄격성, 구속성이 좀 약해졌다.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송나라 때 기역의 변화, 북을 쳐서 정월 개시하고 해지기 전에 문을 닫았다. 이건 방제를 실시할 때 뭐를 실시했다고 했죠? 야간 통행을 실시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게 무너져. 송나라 때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시의 규제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죠? 11시부터 해갖고 4시인가 5시인가? 있다가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민중들의 불만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81년도인가 82년도에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걸 미군정이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그 81년인가 82년에 없어졌어. 그게 전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하도 어릴 때 얘기니까.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니은은 지정된 곳에 간설시장이 개설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해요? 이걸 디귿과 관련돼서 했죠. 아까쯤 얘기했던 거예요. 초시는 원래 간해어가 없이 밖에 있었던 건데, 점점 이런 자연원 붕이가 어떻게 되죠? 그 도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명만, 송철을 거쳐갖고 어때요? 점점 이게 시제가 무너지는 배경이 됐다. 이런 거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275페이지 15번 문제, 275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이게 55번 문제인가?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제가 55번 문제 맞네요. 자, 이건 송나라의 도시의 이제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인데 좀 짜잘한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가의 시장 형태가 뭐죠? 초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초시. 그래서 초시는 간에 설치한 시와 달리 시골의 시라는 의미에서 초시라고 했는데, 또는 초시, 촌시라고 또 불려요. 당대 극기 들어 급격하게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일용품이나 곡물들이 부과됐고,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점점 중간 단계 시장이 발달됐죠. 예. 그래서 중간 단계 시장들을 이제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처럼 여기가 시, 점, 보, 곡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긴 진시 발달 관련된 거거든요. 예. 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발달되면, 물론 초시가 이제 발전되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의 준 발달은 뭐냐면, 그 당시 당말과 5대 절도사시아에 있었던 병사들이 주둔했던 곳이야. 이 진이란 것, 그러니까 끝에 진과 이런 것들이 붙은 거는 되게 군사 도시야. 군사 도시. 군사 도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뭐 의정부 동두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지휘 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지휘 선생님들 노량진 있죠. 노량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좋아하시는 노량진. 예. 노량진이 원래 그곳이 대체 진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군사 도시인 줄 알아요. 군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나룻배였나 봐요. 나룻배 왔다 갔다 하는 진 있죠. 그 진이었나 봐. 그래서 전 예전에 군사 시설 해갖고 군사 장비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나룻배진이에요, 여기는. 예.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군사들 행렬 거기 보고 할 때 여기 노량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듣기로는 5, 60년대 그 노량진의 그 앞바다에 거기 모래사장이 있어갖고 거기 훈련할 때 그 공수부대들이 낙하할 때 거기 장소 잘 이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56번 문제 이것도 제일 중요한데 놓친 것 같아요. 제가 56번. 자, 56번 이건 앞에 이제 했던 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역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구체 사례 드시오. 이 문제인데요. 자, 송대 동전의 부조구에서 정황이 발생했죠. 왜 발생했을까요? 일단 동전의 해외 유출, 그 다음에 이민족에 대한 세패,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걸 타개하고자 금과 은호 유통이 됐고 또 지폐도 유통인데 지폐는 대표적인 교자, 해자, 교자는 북송, 그 다음에 해자는 남송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어음인데 이 어음의 대표적인 게 어음은 뭐예요? 물건을 먼저 떼가지고 다음에 주겠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음도 크게 보면 여민과 참인도 어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판매권을 주고 대신에 돈을 주는 거잖아. 예. 근데 이게 그 판매권 자체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화폐였어.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있긴 있는데, 이게 몇 번 문제죠, 근데? 56번 문제죠? 네, 다 풀었네요. 그러면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송대 사대부 볼게요. 송대 사대부는 예전에 공사기출로 딱 한 번 나왔고,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사대부는 송나라의 지배계급이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사대부 하면 되게 정근대 시대 때는 저 지식인 관료들 범칭해서 그냥 사대부라고 했거든요. 계층이라고 의미 상관없이. 근데 이제 보통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송나라의 지배계층은 사대부라고 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그냥 지배층, 넓은 의미에서 관료, 독서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 보통 사대부라고 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은 되게 송대 지배계급으로서 이게 좁은 의미의 사대부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형성이 됐죠. 형세후 계층 중에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부들은 학자이면서 관료면서 지주라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들은 형세후 계층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주면서 또 학자면서 관료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송나라는 학자와 관료야. 왜냐면 송나라 과거 시험은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했죠. 근데 명청 때는 학자와 관료라는 그 연계선이 끊어져. 학자는 학자고 관료는 관료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는 거 좀 있고, 이들은 일단 과거에 합격한 간호로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면제받고, 요역도 면제받고, 물론 모든 요역을 이제 면제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상당수의 요역을 면제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치자와 피지자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독재권 입장할 때는 이 사람들은 황제 입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치자죠. 그렇지만 성리학적 공치주의 입장을 땐 황제와 동시에 통치하는 뭐예요? 정치적 지배자잖아요. 네,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사상적 배경은 그 밑에 정치 사상은 뭐죠?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공치주의죠. 공치주의. 같이 황제와 천하를 논의한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논의하면 책임도 어떻게 돼요? 같이 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높은 모당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멀리 강호에 처하면 군주를 금시한다. 천하가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기뻐하기에 기뻐한다. 나름대로 공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공적 의식을. 근데 이거는 문벌 귀족사회가 대비하셨죠. 위진남복조 시대 문벌 귀족사회는 오직 누구만 나왔어? 자기와 자기 가문만 나왔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반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가문도 중요하지만 더 함께 모두 중요시 여긴다. 천하의 어떤 것들, 천하인
공적인도 같이 내 몸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연계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사회 계층 중심으로서 지배적 역할을 했고, 그 이들은 이제 신분보다도 상대적으로 그 과거제도와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던 계층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동경학파와 경도학파와 또 다른 관점이 있어. 사대부를 보는 관점들이. 그걸 좀 약간 설명을 하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동경학파는 어떤 식으로 사대부를 해석하냐면, 이들은 이제 뭐냐면 아까 넓은 범위의 사대부 있죠. 중국에서 보통 사대부 할 때는 특정 계층을 의미한 게 아니라 지식인이나 뭐 그 당시 뭐 관료들 이런 사람들 범칭하는 거지 뭐 계층적 의미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송대 과거제와 군주 독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이제 사대부와 연관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대부를 통해서 이제 송대 그 황제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의도에서 더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과거제도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게 무슨 과거제도도 있었고, 계층 이동에 기여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군주 독재체는 예전에도 있었다. 꼭 성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송나라 그 과거제를 또 사대부를 통해서 황제 지배체제가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 부정한 거예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솔을. 근데 경도학파는 사대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죠. 전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계층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한 범칭의 사대부가 아니라 형세후 계층의 과거제도를 합격한 일단 사대부가 있었고, 이들이 나름대로 전에 있었던 귀족층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대부를 새롭게 이제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사대부와 이제 과거제 군주 독재제도 그 관점에서 보면, 과거제도가 서민에서 개방해서 신분적 이동에 기여했고, 군주를 적정한 국가 권력이 형성됐고, 군주 독재체제 확립에 기여했다. 그래서 사대부는 아까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황제 입장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피지배층이지만 백성들 입장할 때는 지배자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율 배분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황제의 독점권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지만 또 황제권을 공치주의에 이끌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송대 그 얘네들 이제 또 반대했던 입장에서 이제 보면 간직이 한정돼 있다는 거. 동경학파에서는 간직이 한정됐기 때문에 여기 그 송대 그 계층 형성이 참 여러 가지 분리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에 대해서 경동학파는 한번 실증적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은 간직 신출한 게 인정해요. 왜냐 응시자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응시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간직은 한정돼 있었고 응시자도 소수에 불과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응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꼭 최종적인 정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그 중간 단계인 해시만 합격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나름대로 사대부가 계층적으로 좀 널리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사대부가 일종의 이제 군주 독재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해시 합격자가 증대되면서 헌법상 특권도 보장됐고, 하급관료 등용해서 나름대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대부들이 이제 학산을 통해서 과거 응시자들이 많이 응시자들의 어떤 정치 형성도 해소했고, 그다음에 이 사대부를 통해서 학산을 통해 유교 통치 이념도 확대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동경학파하고 경동학파가 이게 대립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담할 건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최근의 추세들이 뭐냐면, 그 예전에 한 7, 80년대까지는 저도 일본학계 견해들을 보고 뺏겼어. 동계에 보면 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 학자들이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 유학 갔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학계 견해보다는 되게 중국학계에서 관점 있죠. 그런 관점들 많이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명말 총초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좀 예전에 강조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시험이 한 문제 안 나가지고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관심 있는 분들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279페이지 8번 문제 잠깐 볼게요. 약간 풀다
안 푼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기획과 역사적 형상을 경도학파 치한 용어를 써보고, 그다음 시대 구분 논쟁에서 경도학파하고 동경학파의 송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써보시오. 그다음 이해의 계층적 성격을 두 줄 이내로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송이 건국대와 10세기 후반까지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방면에서 혁명적인 변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당송변혁이라고 해요. 당송변혁. 그래서 경동학파는 이제 당송변혁을 어떻게 보냐? 그 전까지는 뭘로 봐요? 중세로 보죠. 근데 송 이후부터는 근세로 봐. 이 경동학파는 오늘날 어디 중심으로 학파죠? 교토대요, 교토대. 네. 우리는 동경대만 알고 있는데, 교토대가 되게 유명해요.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그 뭐냐면, 노벨 수상자도 보니까 경도학파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교토대가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 애들은 거기 뭐 덕후들이 많죠, 얘네들이. 그래서 한 분야에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노벨상 수상자도 되게 많아, 얘네들 보면.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동경대를 중심으로 동경학파는 송대 이유를 뭐라고 보죠? 중세로 보죠. 예전에 고대까지 보고. 이렇게 이제 관점이 다르다. 근세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썼던 개념이 아니에요. 경동학파에서 썼던 개념이에요. 예. 자, 계층적 성격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사대부의 계층적 성격을 말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거기에 무슨 성격? 니은의 새로운 계층이 정치 사회적 지배 계층을 총체화하는데, 일단 송대 사대부는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간인을 출세하면서 지배 계층이 되었고, 다음 송대 사대부들은 과거 준비를 하는 독서인가, 과거에 합격한 관료, 과거 준비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중의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서는 경도학파의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도학파의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걸 좀 하시면 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송대 문화적 특징을 좀 볼게요. 송대 문화적 특징. 자, 송대 문화의 특징은 당나라와 비교해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당나라와 비교해서 보시는데, 일단 송대 문화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와 뭐죠? 국수적이고 서민적이다. 그 다음에 사대부 중심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럼 당나라는 거꾸로죠. 국제적이고 귀족적이죠. 네. 그럼 송나라가 왜 국수적이냐? 아까 얘기했처럼 해외 침략,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는 뭐예요? 사대부는 그 당시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죠? 사대부들이 쥐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서민들이 쥐고 있죠. 제가 말전에 서민문화. 예. 서민문화 발달인데, 그 서민문화 왜 발달됐냐면 경제권을 서민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대부 중심의 문화는 그 당시 정치 권력을 누가 쥐고 있죠? 사대부가 쥐고 있죠.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송나라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당의 정치는 귀족 정치, 송나라는 황제 독재, 군사전은 부병제인데 당나라도 이제 모병도 넘어가죠. 그래서 송나라는 모병제, 토지는 군전제, 장원제, 뭐 조용조, 양세법. 근데 당나라도 양세법을 나오고 이제 이것을 송나라에 이어받았고요. 그다음 문벌귀족은 당나라 문벌귀족, 그 다음에 송나라 사대부인데, 이 문벌귀족도 이제 초창기 때는 누구? 강론귀족, 그 다음에 상동귀족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적극 지출, 근데 송나라 수세적 방어, 그 다음에 문화 성격, 국제 귀족, 국수 서민. 그래서 유학은 홍곽 성략,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용어에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역사학을 좀 볼게요. 송나라 역사학이 발달됐어. 왜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제 같이 연관시키는, 이민족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자의식이 강조돼요. 우리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중국 민족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 실제 능력은 없죠. 맨날 쳐들면 싸우면 맨날 해도 맨날 지니까. 그래갖고 뭐예요? 정신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승리. 관념적인 것들을 찾아. 우리는 그만큼 이민족이 더 뛰어나다. 우리 문화는 더 유구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겠어? 역사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고. 역사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야. 정통과 명분이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수양이라는 말 있죠? 먼저 마음을 가라앉고 닦고 나서 오랑캐를 물리치자. 명분과 정통을 상당히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북송 시대까지는 좀 안 보였다가 조금씩 보였다가
남송 시대는 더 넘어가 이게 강조돼요. 자, 하여튼 보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사막의 자치통감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통감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일단은 뭐를 알 수 있어요? 교훈적인 어떤 역사관을 되게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거운을 이제 삼아서 역사를 거운 삼아서 이제 반성한다. 그래서 되게 이거는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개인이 만든 사찬이에요. 간찬사서가 아니라. 이거 통시대적 서서 통사죠. 전국시대부터 송나라 때까지 그 직전까지 썼던 근현대때까지 썼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건 편년체 사서예요. 편년체. 기전체가 아니에요. 편년체 사서였다는 거. 그래서 사막의 철학과 역사현실이 반영되는데, 이게 정통을 뭘로 보냐면 위도 봤어요. 얘는. 위. 정통을 위도 봤죠.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연호를 위에 연호 썼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의 정통을 위도 봤다. 네. 연호를 쓴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통감 강목인데, 주위는 이제 남송 시대 때 사람이고, 이 통감 강목은 뭐냐면 정확하면 자치통감 강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통감의 내용을 강목체고 다시 편집을 한 거야. 이때 강목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가치판자에 들어갔죠? 성리학적 가치가 따라서 큰 줄기는 강호 쓰고 작은 건 뭐야? 목을 쓰죠. 예.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강과 목으로 나눴다는 게 그 성리학적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후기 때 강목책 같은 거 성리학적 명분론 강조할 때 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원추의 통강기사 본말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있었던 그 사마강의 자치통감 중에 이걸 사건별로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원추의 통강기사 본말, 최초의 통강기사 본말체죠. 예전 11년 기사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기사 본말체라고 써봤죠? 사건 중심의 기사 본말체, 최초의 사건 중심의 기사 본말체가 요게 나왔다. 우리나라는 그 기사 본말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16의 기술이 있잖아요. 이긍이승. 네, 이것도 기사 본말체고,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제도사를 두호에 쓴 통지의 정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다님이 나섰던 문헌통고. 그래서 통지, 문헌통고, 그 다음에 앞에 당나라 때 통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삼통이라고 하죠? 그 제도사, 통전, 통지, 문헌통고. 그 다음에 역사지휘서는 태평항옥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제가 이제 정치 참여하고 백가사전서로 이제 만든 것도 있는데, 태평어람, 태평강기, 문헌영화, 책보원고 어디 많이 들어봤죠? 문학이나 역사에 많이 인용됐던 거기 때문에 이 태평어람, 태평강기, 문헌영화, 책보원고는 오늘날 같이 역사사로 되게 유용하다. 왜 역사가 유용하냐면 그 예전에 그 역사 사료들을 다 정리했어. 항목별로.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면 백과사전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뿌셈이라고 푸셈 같은 역할? 사조를 딱 정리한 일목요연하게 그 시대별로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학 부분을 보면 서민문화가 발달됐다 했죠. 왜 서민문화가 발달됐다고 했어요? 돈이 누구한테 있죠? 서민들이 있고 그 당시 이제 경제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는 시가 발달됐죠. 귀족적인. 근데 이제 송나라는 대중가요 형태인 사가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대중가요인데 주로 이제 이 사는 주로 그 당나라의 민요 형식으로 착용된 서민적 형태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보는 시에 읽는 시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음률에 맞춰서 노래하는 이런 그가 사다. 그 다음에 연극도 발달됐죠. 연극은 이제 전혀 작극인데 연극이 더 발달된 건 언제 때냐면 원나라 때요. 원나라 때.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할 때 연극이 발달했는데 그건 뭐냐면 유목민족들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 읽고 쓰고 별로 안 좋아해. 얘네들 뭐가 좋아하죠? 시각적인 것들 좋아하죠. 활동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이는 것들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완전히 소설이 발달. 소설이 유행인데 소설이 유행한 건 언제 때죠? 명나라 때죠. 요때 이제 소설이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했고, 당송을 거쳐갖고 원어가 명을 거쳐서 명과 청나라 때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에서 유행했던 건 뭐죠? 장르가 시고, 그 다음에 송에서 유행했던 건 상대적으로 사고, 그 다음 원나라 때 유행한 것은 연극이고, 그 다음 명과 청나라 때는 소설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도시화 시킨 거고, 송나라 때 뭐 연극이나 소설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게 더 유행한 장르라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문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송팔다가 연결한 거, 고문보운동 연결됐던 것이 구양수 소식, 뭐 왕은성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여기에 보면 할자, 인쇄술, 나침반, 하약, 한대 제지수와 함께 중교 4대 발명품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쇄술이라고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야. 할자 인쇄술, 할자 인쇄술 써야 돼. 할자 인쇄술. 네. 할판이 아니라 할자 인쇄술. 제가 말 좀 했는데, 인쇄술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때 할자 인쇄술은 뭐냐면, 예전에 목판을 가지고 했어요. 목판 인쇄술 있었어, 예전에. 네. 근데 송나라 때 할자를 만들었죠. 목판 인쇄술은 뭐가 불편하냐면, 한 번만 보면 재활용이 안 되죠.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근데 할자는 끼워 맞춰야 되잖아. 할자 하나 만들면 끼워 맞춰 조립하고 나서 찍고, 또 해체시키고 새롭게 또 찍고 그 신속하게 많은 책들을 찍어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송대에서는 할자가 좀 약간 무식하게 만들었어. 원시적으로. 지금처럼 금속 학자를 만든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1세기 중엽에 필승이라는 사람이 그 할자파를 만들었는데, 이때 할자는 아교를 응교시켜 갖고 만든 거예요. 흙에다가 아교를 집어서 응고시켜서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뭐겠어요? 찍다 보면 뭉개지겠죠. 그래서 목할자를 만들었어. 근데 목할자도 많이 찍다 보면 뭐예요? 다 없어지겠죠. 예.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자 인쇄를 더 발전시키게 뭐냐면, 그걸 할자를 금속으로 만든 거죠. 이게 금속 할자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금속 할자를 만든 거고, 이에 반해 중국은 뭘 만들었다? 할자를 만든 거야. 그냥 할자, 금속 할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은 할자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요. 정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한자죠. 한자 너무 많아. 그게 한자 제대로 하면 만 개를 만들어, 할자를. 그걸 다 집어넣고 또 끼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때 가서 이제 할자 인쇄, 왜냐면 이제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한글 소설이 나오면 되고, 서양에서 우리보다 늦고 되게 늦은 데만 와도 되게 많이 찍어내죠. 서양은 알파벳 말아봤자 뭐자?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24살, 28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할자 인쇄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침판, 그 다음에 이제 하약. 하약은 원래 이제 그 도교에서 불교장생에서 연금술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유목민족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약 무기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송나라 때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원나라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하약 무기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요? 서양에서 건너갔는데, 서양에서 더 발전되죠? 그래갖고 이제 거꾸로 역수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블랑키포나 뭐 홍이포, 이런 다 이제 서양에서 건너온 거예요. 조총이나 이런 것들, 하약 무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송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시켜서 선종이나 정토종 유행했다. 선종과 정토종이 유행인데, 정통종이라 계속 썼네, 제가. 이거 좀 못하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연불결사라고 있는데, 이 연불결사는 뭐냐면, 우리가 고려 후기 때, 고려 후기가 아니라 좀 정확히 말하면, 무신정권 때 결사운동이 있었죠. 종교 결사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송시대 때도 좀 종교가 썩어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순수한 의미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결사운동, 연불결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결사운동이, 중국의 결사운동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때도 있었고, 고려 그 무신정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통일신라 결사운동은 좀 부각이 안 되고, 주로 이제 고려시대 때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미륵 하생을 따라서 종교폭동이 나고, 미륵불 사상은 일단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중국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나라가 위기 있을 때, 사회가 혼란했을 때 미륵불 바탕으로 폭동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중국이 심했죠. 대표적인 중국의 그 미륵 관련된 그 폭동이 뭐예요? 반란이. 원말 때 일어난 홍건적인 난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연결돼 있어요. 그 미륵 하생은 뭐냐면 미륵불.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다음 불차가 뭐예요? 미륵불이죠. 근데 억경년 후에 내려온다는. 근데 이 억경년 후가
너무 시간적으로 예매해. 그래서 자기가 좀 위기에 있을 때 뭐 홀랄발 다 미륵불 사상을 받아들여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궁예도 미륵 하생 사상을 받아들였죠. 이런 것들, 간신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81페이지 15번 문제 펴 보세요. 자, 역사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개혁의 역사를 발달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3화강의 니은의 저술한 목적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책 저서명을 써보고 나의 편찬 기준을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역사가 발달한 배경, 송대는 역사학 분야에서 갈목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왜 발달됐냐?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서민 문화와 문신 가르치기 확립에서 역사의 깊은 통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의 발전과 한국의 독재 체제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대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자의식 강화, 그러면서 정통론, 명분론 이런 것들 강화,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자치통감, 이게 역교동과 관련돼 있죠? 이거는 교훈적 역사관, 재앙이 정치를 하는데 거울처럼 들여다봐. 그래갖고 이제 책 이름을 자치통감이라 적은데, 통감류는 많이 지어요. 통감자 되게 붙은 거 많아요. 동구통감도 있고 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저서명 뭘까요? 가는 뭐예요? 통가 강목. 그 다음에 나는 통감 기사 복말. 그래서 강목책과 기사 복말책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편찬 기준은 뭘까요? 사건이죠. 사건 중심의 어떤 그 역사 편찬 방식, 기사 본말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이거 송대 성리학은 되게 말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내일 학교 가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끝나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요 다음 주부터는 12시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갖고 요 시간에서 7시 반 정도 해서 40분에서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4타임을 했는데 5타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3주 연속 그렇게 하고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일단 8월 초까지 끝내는 걸로 할게요. 빨리빨리.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